매주 월요일마다 축구 이야기 해보고 있죠. K리그 이야기 해줄 두 분 나왔습니다. 김한 축구 해설위원, 박상현 축구 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신욱 선수가 중국으로 이적을 하네요. 네, 이제 이적을 하고 아마 오늘 출국을 했을 겁니다. 이적료가 70억 원인데 이 선수가 이제 88년생이니까 이제 32이잖아요. 예. 이 나이치고는 뭐 어마어마한 이적료를 받고 또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가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봉은 얼마입니까? 50억 원 정도. 50억 원. 네. 이적료는 전북이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적료는 전북이 가져가고, 그러면 전북은 이 돈으로 또 훌륭한 선수를 모셔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돈이 있다고 해서 다 김신욱 선수, 만한 선수를 데려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돈을 현명하게 쓰면 뭐 공격수 또 다른 포지션까지 다 보강을 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고 70억 원 정도면 우리나라 시민구단 운영료에 넘어가는 금액이라서 그래요? 물론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뭐 거의 300억 원 가까이 쓰고 있긴 하지만 뭐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봐야겠죠. 예. 연봉 50억 원. 세금은 우리나라에 내나요? 중국에 내나요? 제가 알기로 중국에 내고 차액을 이제 좀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내는 걸로 아는데 네, 법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봤을 때도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예. 게 이게 치킨으로 환산을 해보면 이 70억이 치킨 35만 마리 그리고 이 연봉이 25만 마리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금액인데 전북의 역대 이적료 수입이 2위라고 하더라고요. 1위는 이 김기 선수가 예전에 상하이로 이적을 했을 때 73억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시즌 중이잖아요. 네. 시즌 중에도 이렇게 이적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까? 여름 이적 시장이라는 게 있어서 중간에 이적할 수 있는데 사실 여름에는 대부분 한 시즌 중간이기 때문에 잘 안 보내죠. 잘 영입도 안 하고. 근데 이 정도 금액이면 전북도 지금 이 타이밍 아니면 김신욱 선수를 이 금액을 절대 못 받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좀 이해도가 떨어지면서 간 것 같은데 뭐 아쉽긴 합니다. 왜냐하면 키가 이제 197 정도 되고 이 높이에 이 정도 득점 감각, 이 정도 또 발을 쓰고 예. 이런 선수가 아시아 무대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은 뭐 좀 포기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예. 됩니다. 근데 전북도 지금 K리그 우승을 노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주축 선수를 내보내도 괜찮을까요? 물론 타격이 있겠지만 그 돈으로 이제 물론 70억 원 선수는 없지만 그래도 더 낮은 금액에 다른 선수를 영입을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뛰고 있는 다른 팀의 외국인 선수 위주로 좀 알아보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김신욱 선수를 보냈다는 건 당연히 좀 손해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상하이 선화로 보냈는데 나중에 또 아시아 챔스에서 만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충분히 그럴 수 네. 있죠. 사실 김민재 선수도 전북에서 뛰다가 이제 중국 가서 바로 그 다음 시즌에 전북이랑 만났거든요. 김신욱 선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상하이 선화에 최강희 감독이 있다고요? 네, 지금 최강희 감독이 이제 다른 이팡에서 또 이렇게 해임을 하고 이제 감독직을 옮겼죠. 옮기고 나서 이제 좀 지원이 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엘 샤라위 선수도 이제 새롭게 영입을 했고 이 엘 샤라위라는 선수가 대단합니다. AS 로마에서 지난 시즌까지 이번 시즌이죠. 33경기 나서 11골을 몰아쳤을 정도로 대단한 또 선수인데 이 김신욱 선수와의 호흡이 정말 또 중요할 것 같고 아게로 선수라도 있죠. 네. 네. 이제 최강희 감독이 좀 우여곡절이 좀 있죠. 이제 전북에 있다가 텐진이라는 팀에 갔는데 이 팀이 해체가 됐어요. 예. 네, 그러면서 갑자기 실직자가 됐는데 다행히 또 다른 이팡이라는 팀에서 손을 내밀어서 거기로 갔다가 그곳에서 뭐 중국 선수들의 마음은 얻었는데 외국인 선수 한 명이 자꾸 이제 뭐 SNS 통해서 최강희 감독을 비판한다든지 뭐 인터뷰를 해가지고 좀 갈등도 있었고 성적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해임이 됐고 그 다음에 바로 또 구직이 됐어요. 상하이 선화에서 바로 지금 원래 있던 감독 이제 자를 거니까 와라 해가지고 왔는데 원래 텐진 갈 때 김신욱 선수를 최강희 감독은 데려가려다가 좀 얘기가 잘 안 맞아서 또 어려워졌는데 결국은 이제 최강희 감독과 김신욱 선수 뭐 사제지간인데 결국 중국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우연입니까? 아니면 최강희 감독이 요청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최강희 감독이 좀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최강희 감독 축구에 김신욱 선수가 일단 있어야지 사실 그 축구가 완성이 되고 그 김신욱 선수랑 비슷한 유형의 선수조차 우리나라나 아시아권에는 없으니까 좀 유일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강희 감독 그 다른 이팡 떠날 때 이 중국 선수들이 울면서 놓아주질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선수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 봅니다. 그만큼 이제 좀
그 외국인 선수랑 중국 선수들의 벽을 낮췄다고 합니다. 분명히 그 차별 또 뭐 받는 연봉 자체가 워낙 차이 나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끼리 중국 선수끼리 이렇게 나눠져서 아마 훈련도 하고 뭐 플레이를 하고 생활을 할 텐데 그거를 조금 없이 벽을 무너뜨리면서 한 게 중국 선수들의 마음을 좀 얻었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예. 지금 저희가 유튜브 이동형 TV 또 그리고 YTN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채널을 생중계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넥타이 맨 사람 누구냐고 질문이 왔습니다. 네, 박상현 캐스터입니다. 지금 축구 중계를 계속 하고 있는 캐스터고요. 저는 지난주죠 FA컵 수원 삼성이랑 경주 한수원 또 게임을 중계를 하고 왔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훤칠하게 생기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저는 댓글이 많이 달린 것 누구시죠? 같습니다. 예, 김한 씨 궁금한 사람은 없네요.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강희 감독과 이제 김신욱 선수 같은 팀에서 뛰게 됐다. 네. 이런 거네요. 네. 네. 조현우 선수 이적 소식도 있네요. 네, 조현우 선수가 이 독일 듀셀도르프로 이적설이 처음에 났다가 이제 거의 뭐 확정이 됐다고 봐야겠죠. 이번 주에 이제 뭐 사인만 하면은 거의 뭐 확정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 주에 발표를 임박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까도 기사를 봤는데 이 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현우 선수가 이 진출하게 된다면 국내 골키퍼로서는 뭐 처음으로 유럽행으로 또 도장을 찍는 경우가 되겠고 이적료가 한 30만에서 50만 정도가 된다 하더라고요. 한 3억에서 5억 정도 사이인데 사실 분데스리가 클럽이 좀 연봉을 많이 쓰지 않는다라고 좀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앞으로 뭐 조현우 선수의 뭐 커리어에 있어서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분데스리가 어느 팀이라고도 결정 났나요? 네, 일단 듀셀도르프인데 이게 사실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그렇죠. 모릅니다. 왜냐하면 또 더 좋은 선수가 있으면 듀셀도르프도 다른 방향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조현우 선수 역시도 더 다른 오퍼가 있으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이번 주 안에 남을지 떠날지는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보통 골키퍼는 수비의 조율사이기 때문에 언어 문제가 통하지 않으면은 뛸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네. 어떻게 독일 리그로 갈까요? 이게 이제 감독 성향에 따라 다른데 그냥 기본적인 것만 써도 나는 뭐 이런 선수 쓰겠다는 감독도 있고 무조건 언어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감독 또는 골키퍼 코치도 있기 때문에 성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조현우 선수가 독일로 가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는 게 독일이 골키퍼의 나라잖아요. 예. 진짜 독일 골키퍼들이 다른 리그까지 진출하면서 좋은 활약을 펼치는데 이곳에서 과연 아시아 선수가 1번 골키퍼로 뛸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조현 선수 뭐 실력 당연히 좋은 선수인데 그와 별개로 독일 감독, 독일 코치진, 독일 이사진들이 그걸 인정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난방송 하나 들어왔네요. 조금 전인 오후 6시 28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돌발 재난방송입니다. 오후 6시 현재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등 아시아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에서 육포, 소시지, 만두, 피자, 햄 등 불법 축산물 국내 반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려드린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재난 방송이었습니다. 조현우 선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우리 차범근 선수도 그렇고 분데스리가에 우리 선수들이 많이 진출한 것 같습니다. 또 지금도 많이 진출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뭐 많죠. 권창훈 선수도 그렇고요. 정우영 선수도 지금 프라이부르크로 갔고 이청용 선수도 보훔에서 현재 활약을 하고 있고 이제 뭐 구자철 선수도 있고 분데스리가에 이 한국 출신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2부에서 뛴 선수도 있고 뭐 그렇죠. 네, 2부에도 이재동 선수도 있고 한데 그 이유를 좀 보면 뭐 유럽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개방적일 것이다, 뭐 개인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독일 축구팀은 잉글랜드나 스페인보다 조금 더 팀 위주의 문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함부르크에 갔을 때 손흥민 선수가 막내였는데 공 바구니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유럽은 다 누가 들어다주고 뭐 그런 거 아닌가 물어봤더니 여기서는 다 좀 이제 경력이 부족한 선수들이 그런 걸 들고 다닌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개인보다는 팀을 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개인주의 성향이 떨어지는 편이잖아요. 팀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매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들으니까 좀 생각나는 게 분데스리가를 좀 다른 말로 군데스리가라고 군대에서 하는 축구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문화가 좀 있었네요.
네. 웃기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시 K리그로 돌아와서요. 경남이 지난 시즌 돌풍의 팀이었는데 올 시즌 부진하다.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3월 30일 이후에 리그에서 승리가 없고 또 최근 15경기 8무 7패 그나마 최근 4경기에서 4번 다 비겼어요. 그래서 승점 1점에서 총 4점을 가져갔는데 어쨌든 지난 시즌 돌풍을 일으키면서 챔피언스 리그까지 나간 팀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하위권 강등권까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경남 팬들이 지난해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올해 다시 좀 이런 안타까운 경기력을 보면서 또 경기장을 떠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예. 15경기 무승. 3월 30일 이후 승리 없음. 감독도 팬들도 답답하겠네요. 네, 네. 답답한 경기력에 좀 많이들 좀 경기를 보면서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격, 네. 수비 어디가 더 문제입니까? 사실 좀 조직력의 문제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사실 지난해 득점왕이었던 말컹 선수가 이제 허베이 화샤로 떠났고 또 박지수 선수도 이제 중국으로 떠났죠. 그리고 예. 미드필더였던 이 최영준 전북으로 떠나면서 전체적인 좀 주축 선수가 한꺼번에 빠지고 나서 그 공백을 좀 메꿨습니다만 좀 전체적으로 발을 그동안 많이 맞췄던 선수들이 빠졌기 때문에 좀 조직력이 좀 무너지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좀 결과로 드러나지 않았나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구단주가 없어져서 뭐 그런 건 네, 구단주 모양이 없진 않겠고, 예. 뭐 또 중간에 또 뭐 선거 유세 뭐 그런 논란도 있었고 하면서 아하. 팀이 좀 어수선했죠, 전반적으로. 어수선했다. 네, 예. 게다가 또 야심차게 영입한 빅리그 출신 외국인 선수들이 지금 뭐 조던 머치라는 선수는 EPL에서 김보균 선수랑 같이 뛰었던 선수인데 이 선수는 뭐 향수병이 생겨서 계약 해지를 했고요. 또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잠깐 뛰었던 룩이라는 선수도 뭐 다쳤다가 다시 뛰었다 다쳤다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서 이게 너무 많이 예. 다쳐가지고 팀이 전체적으로 운영이 힘든 것 같습니다. 뭐 댓글에는 조단 머치는 인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댓글이 있던데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경기장 안에서 이제 좀 거친 이제 뒷발차기 같은 걸 해서 퇴장 당한 적이 있는데 네. 사실 경기장 안에서의 모습을 인성이랑 100% 연관 짓기엔 뭐 조금 어려움이 있죠. 네. 그 아까 김신욱 선수도 그렇고 지금 경남 팀도 주축 선수들이 중국으로 이적했다. 우리 그 괜찮은 선수들이 중국으로 이적하면 우리 축구 수준은 조금 낮아지고 중국은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때요? 좀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김신욱 선수 떠나면서 70억 원을 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 이거를 정말 효율적으로 잘 쓰면 K리그 수준은 계속 유지될 수가 있는데 물론 어떤 팀들은 이런 거를 정말 알차게 쓸 수 있는데 어떤 팀들은 그냥 이거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시 재투자를 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K리그의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예. 그 뭐 농구나 야구나 뭐 농구는 셀러리 캡이 있고 어쨌든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축구도 선수들 데리고 올 때 그런 게 있나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시민구단 같은 경우는 뭐 또 수익에 생기면 뭐 이걸 또 어떻게 다시 반환하고 이런 구조도 있고 기업구단 같은 경우도 70억 벌었다고 선수의 70억 안 쓰거든요. 다시 그걸 다른 어떤 운영비로 쓴다거나 아니면 내년으로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이적료가 고스란히 100% 다른 선수에게 쓰인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예. 그 요즘 아시아 중국, 일본 또 우리나라 경기력 프로리그 경기력은 어디가 제일 좋다고 봐야 돼요? 이게 이제 해마다 좀 오락가락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한국팀 다 떨어졌잖아요. 잘했습니까? 그래서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올해는 뭐 중국이나 중국 초상위권 팀이나 일본 팀들이 조금 강세라고 봐야 될 것 같고 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K리그가 좀 강했는데 해마다 조금 그 상위권 팀들이 어쨌든 나오는 데이기 때문에 조금 경기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이 굉장한 돈을 축구에 쓴 것 같아요. 네, 중국 축구 예전부터 뭐 황사문이라고도 기사에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황사문. 그래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 선수들 네임밸류만 보더라도 대단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저희가 방송 때 뭐 헐크 선수라든지 뭐 오스카 선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엘 샤라위 선수도 AS 로마에서 뭐 거의 주축 멤버로 활약을 했던 선수인데 중국으로 이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 축구판에서 있어서는 좀 큰 이슈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아체부스 우리랑 경기했을 때 그 헐크 선수 좀 얄밉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싶은 게. 그 나이가 적지 않거든요. 30대 중반인데, 이 몸도 그렇고, 네. 플레이 자체가 좀 확실히 다르다. 브라질 대표팀 했던 선수는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프로리그가 그렇게 많은 돈을 써서 좋은 선수들 데리고 와서 질적으로 향상시키면 대표팀도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중국 선수들과 외국인 선수 격차가 여전히 어마어마하게 너무 커요? 너무 커요. 그래서 사실
상하이 상강 같은 경우는 헐크를 비롯한 외국인 선수들이 아직까지 프로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되게 열심히 뛰어주고 있어서 그 팀은 잘 돌아가는 거고 다른 이제 챔피언스리그 안 나오는 중국 팀들을 보면 중국 선수도 기량이 떨어지는데 외국인 선수도 또 와서 대충 뛰고 이런 선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팀들은 이제 중국 리그 하위권으로 처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수준이 올라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 네. 이게. 알겠습니다. 자, 유벤투스와의 친선전 이야기 해봅시다. 오는 26일이죠. 네. 이탈리아 세리에 A를 대표하는 유벤투스와 K리그 팀 베스트 11 간의 친선전이 있는데 이 친선전 경기에 뛸 선수들을 투표로 뽑게 된다고요? 네. 네, 한참 오늘부터 이제 팬들이 뭐 이제 뽑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우리 팀 선수가 갔으면 좋겠다는 팬들도 있는데 네. 우리 팀 선수가 좀 안 가서 이때 쉬었으면 좋겠다. 쉬어라. 예. 굳이 가서 다치거나 뭐 체력을 낭비하면 안 좋다는 팬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재미로 좀 이제 투표를 하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뭐 이 경기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오후 2시에 티켓이 오픈이 됐는데 정말 한 30분 만에 거의 매진이 됐고 서버가 다운이 되고 뭐 검색어 1위에 오르고 해서 저도 이제 지인 부탁받고 5장을 하려다가 2장밖에 못했어요. 연석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정도로 뭐 인기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예. 호나우두 선수 나오죠? 네. 네. 호날두 호날두죠. 선수 봅니다. 호날두. 호나우두는 옛날 호나우두 예전 발음 표기. 예. 예전 발음을 하면 안 됩니까? 이제 호나우두는 브라질 호나우두를 우리가 그렇게 발음을 하는 거고 네. 호날두 선수 오죠. 오고 이제 조항이 있어서 45분은 무조건 뜁니다. 그래서 경기장 가시면 호날두 선수 뛰는 거 절반 정도는 최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것 때문에 사실 티켓이 많이 팔렸겠죠. 예. 과거에 이렇게 티켓이 매장되면 직접 경기장 가면 또 안표가 성행하고 있는데 혹시 요즘도 안표가 성행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야구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야구장은 아직도 성행을 하고 합니다. 있다. 네. 이거는 이제 매진됐잖아요. 네. 매진되고 1시간 있다가 이제 중고 사이트에 수천 장이 올라와서 리셀러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단어로. 다시 재판다. 네, 그래서 갈 생각은 없는데 어쨌든 확보해서 조금 웃돈 붙여서 판다. 네, 파는 분들이 네. 뭐 되게 예, 많지는 예. 않은데 꽤 있더라고요. 여기에도 얼마 전에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매크로가 작동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거를 자동으로 기계로. 돌려서 빠르게 들어갈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이건 좀 근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축구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좀 그렇죠. 가서 그렇죠. 응원도 하고 그죠? 네. 이거를 리셀러라고 포장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리셀러 포장인가요? 포장 같은데요. 요즘 이제 인터넷 쓰는 단어. 네. 예. 그래요. 근데 대구 FC의 세징야 선수가 특히 유벤투스와의 경기를 고대하고 있다는데 왜입니까? 세징야 선수가 이제 우상이자 영웅인 선수가 바로 호날두다라는 말을 했고 반드시 올스타전에서 골을 넣고 호날두 앞에서 호날두의 셀레브레이션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높이 뛰었다가 양팔 X자 네, 그 맞습니다. 말하는 겁니까? 네네. 그리고 유니폼을 또 교환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세징야 선수가 찜을 했어요. 나는 네. 가서 뛰어서 유니폼 교환하겠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다른 선수들이 선뜻 나도 이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세징야 선수가 만약 뛰게 된다면 가장 먼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세징야 선수 브라질 이제 호날두 선수는 포르투갈이기 때문에 포를 쓰잖아요. 예. 말이 통합니다. 예. 그래서 시작부터 잘 작업을 하면 유니폼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게다가 이 팬투표 기준 오늘 12시 20분 기준을 제가 봤는데 세징야 선수가 가장 많은 득표 현재까지 그래요? 가장 많은 득표를 받았더라고요. 463표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은 팬투표니까 외국인 선수들도 뽑힐 테고 또 우리 선수들도 뽑힐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아니, 다 이제 외국인 선수가 많이 뽑히든 우리 선수가 많이 뽑히든 무조건 팬투표로 가는 겁니까? 그 베스트 11은 팬투표로 가고 네. 포지션 어떡합니까? 포지션별로 또 있습니다. 포지션별로가 커터가. 네. 그리고 할당이 되어 또 있어서. 나머지 선수들은 또 연맹에서 또 뽑기 때문에 예. 뭐 주전 베스트 11에 외국인 선수가 좀 많을 수밖에 없고요. 또 나머지 벤치에서 시작한 선수들은 그래도 한국 선수들을 많이 뽑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상암에 삽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네. 가깝네요. 그날 교통이 또 마비되겠군요. 네, 맞아요. 금요일입니다. 전까지. 금요일 저녁. 근데 상암이 굉장히 관중이 많이 들어가는 경기장이잖아요. 네, 6만 명 이상 들어가죠. 그런데 그게 다 매진됐어요? 일단 제가 물어봤는데 뿌림표는 다 매진이 됐대요. 제가 연맹에 연락을 해봤는데 그래서 그게 그 사이트에 6만 표나 풀렸나? 풀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건 친선 경기이기도 하고 또 축제이기도 하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경기를 보시면서 즐겼으면 좋겠고 TV 중계도 하겠죠? 네, 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예. 자, 한국 U17 대표팀이 독일 FC 아우구스부르크 U19팀과의 친선 경기에서 패했다고요? 네, 지금 21세 대표팀이 독일로 전지훈련 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에른 팀하고도 하고 이제 좀 수준이 있는 독일 유소년들과 경기를 하면서 이제 10월과 11월 사이에 열리는 17세 월드컵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U19팀과의 경기니까 어쨌든 형들하고 싸운 거네요. 네. 네. 물론 프로 선수 대표는 아닙니다만, 네. 우리 선수들한테 그래도 약이 됐겠네요. 네, 아무래도 김정수 감독 같은 경우도 이 독일로 전지훈련 가기 전에도 일부러 대학팀이 아닌 약간 프로팀이죠.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 2군 팀이랑도 경기를 일부러 더 했는데 2살이 더 많은 선수들이랑 하면은 확실히 뭐 체력적인 부분, 뭐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밀리지만 그 경기를 통해서 좀 배우는 것들이 정말 많다라고 예. 평가를 했고 특히 이번에 전지훈련이 U17 역사상 있는 첫 유럽 또 이 원정이에요? 네, 원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는 점들이 정말 많을 것 같다고 그래요.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U20 월드컵 우리가 준우승 예상 외에 대성공을 했는데 20살 이하 이제 17 이하잖아요. 네. 이런 어린 선수들이 자꾸 잘하다면 우리 한국 축구가 더 발전하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봐도 17세 월드컵이랑 20세 월드컵 성적이 좋아요. A 대표팀보다 훨씬 좋습니다. 크면서 안 됩니까? 그러면? 그게 사실 안타깝지만 네. 약간 팩트에 가까울 수가 있는 게 어렸을 때는 저도 이제 독일로 출장 가서 뭐 바이에른 17세 팀 경기를 봤는데 잘 못합니다. 예. 느려 보이고 둔하고 근데 그 선수들이 성장하면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는 좀 어렸을 때부터 되게 빠르고 이런 축구를 하면서 인정을 받지만 크면서 체격 차이 또 기술 차이가 벌어지면서 성인 대표팀 가면 확실히 어려운 경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좀 유소년 시스템에 약간 더 변화가 필요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이 U20, U17 대회에 나왔던 주축 외국 선수들, 메시, 피구, 카를로스 이런 선수들은 전 세계 월드스타가 됐는데 그 대회에서 같이 활약했던 뭐 박주영 선수나 이천 선수나 더 성장하기는 좀 어려웠었다 이런 거죠. 체력적인 면도 있고. 그렇죠. 17세 때 보면 비슷할 겁니다. 아마 네, 뭐 속도나 체격은 네, 비슷한데 이게 크면서 교육을 받고 하면서 이게 더 성장하는 게 아무래도 유럽 쪽에서 뛰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성인팀 가서 고전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예. 언제 합니까? U17 월드컵? 이제 브라질에서 열리고요. 10월 말부터 11월 또 중순까지 이어지니까 뭐 20세 월드컵 재밌게 보셨던 분들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예. 이때 또 17세 월드컵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본선조 추첨 스위스에서 진행을 한다고 해서 아마 조 추첨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선이니까 뭐 다 어려운 팀이겠죠. 그렇죠. 예. 자,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여자 피파 월드컵 경기 끝났죠. 미국이 우승한 것 같던데. 우리 대표팀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 대표팀이 사실 저는 좋은 성적을 바라는 것 자체가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인프라 자체가 우리나라에 예. 여자 축구 선수 그 숫자 자체도 안 되고 예. 이 선수들을 어떤 대우 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떨어지고 해서 여자 축구를 하려는 그 어린 친구들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안에서 겨우 키워서 지금 대표팀까지 올라온 선수들이라서 예. 좀 남자 대표팀 위주로 돌아가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여자 대표팀에 대한 어떤 인프라나 이런 조건들을 환경들을 조금 협회에서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실제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뭐 지선 선수 이후에 월드스타가 없다면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죠. 지선 선수는 또 잉글랜드에서 잘 뛰고 있는데 그 이후로 뭔가 유럽에 나가서 어린 선수들이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이 또 안 되다 보니까 국제무대 나가면 사실 너무 차이가 큽니다. 이게 남자 대표팀이 월드컵 나간 느낌이랑 여자 대표팀이 월드컵 나간 느낌이랑 많이 달라요. 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 보입니다. 제 눈으로 봐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근데 안 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좀 안타깝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자 월드컵 얘기까지 하면서 두 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